안녕하세요. 땅나무 부동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나와 있는 경매 물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물건은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에 있는 물건이거든요. 상서면 가오리 470번지예요. 여기 전라북도 부안군은 이제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되게 좋은 지역입니다. 토지 투자하면 지금 2018년 아마 2019년 20년까지는 요 새만금 지역이 많이 언급이 될 텐데요. 요 새만금 지역 중에서 가장 이제 핫한 지역이 요 부안군이라는 지역이에요. 사건 번호부터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데 2018 타경 863 이 사건 번호를 꼭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470번지에 있는 물건이에요. 물건은 이제 근린주택인데 사실 토지 투자에 가깝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거의 토지 투자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 면적은 120평. 보통 이제 반올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120.395평이니까 120평이라 보시면 되고, 건물 면적은 56.4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에서 유찰이 됐어요. 1차는 2018년 11월 12일 날 입찰 기일이었는데 이때는 한번 유찰이 되었고요. 2차 12월 17일 날 이제 2차 경매 입찰 기일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9,026만 5천 원부터 이제 최저가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9,026만 5천 원부터 이제 입찰 금액을 적어서 가장 높게 적는 사람이 낙찰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물건을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우선 초보분들이 땅을 볼 때 무엇부터 봐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요거를 이제 제가 매뉴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대로 살펴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서류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땅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바닥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 서류를 보고 규제는 어떻는지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류를 보면서 지목, 용도지역, 그 다음에 이제 도로 관계, 그 다음에 권리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입지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적정한 가치 대비 가격은 적절한지, 가치 분석, 또 나아가서는 가격 분석,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시기 전에 수익률 분석까지 하고 나서 이제 투자에 임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이제 서류부터 보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서류를 봐야 돼요. 이제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에 들어가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지번이 이제 가오리 470번지잖아요. 하면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토지 이용까지만 적어요. 토지까지만 적으면 처음에 자동 완성이 되죠.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지번을 입력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오리 470번지 하면 전라북도 가오리 상서면 가오리 470. 여기서 만약에 이제 검색이 좀 잘 안 되면 여기서 일일이 내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서류예요. 이게 지번이 맞는지 먼저 일단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순서 보시면 이제 서류를 먼저 확인하고 지목을 확인하잖아요. 이제 지목을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면 지목은 뭐냐 봐야 되는데 봅시다. 지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땅의 겉모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 이렇게 표현해야 이해하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쓰이고 있느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지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을 보더라도 이제 제일 처음에 첫인상을 보잖아요. 우리도 땅에 우선은 첫인상, 겉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목을 살펴보니까 일단 대지라고 되어 있죠. 대지. 잘 모르겠으면 마우스를 갖다 대요. 주택 및 사무실과 극장 등의 건물을 건축하는 토지. 그러니까 건물을 건축하는 토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이제 건물이 건축되었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목이 대지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제 농지나 산지 대비 좀 더 좋다. 이렇게 일단은 우선은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적이 398제곱미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0.3025를 곱하면 평수가 나와요. 그러면 398 곱하기 0.3025 하면 120.395평이죠. 그럼 여기서 보통 반올림을 많이 해요. 그래서 120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120.4평까지도 120평.
120.5평은 121평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면적은 120평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는데, 연도별 공시지가를 클릭을 하면 이제 연도별로 이제 공시지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시지가는 뭐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시간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연도별로 해서 체크를 해서 이제 얼마큼 상승하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요 공시지가는 시세랑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조금 느리게 표시가 되네요. 이제 공시지가 표시될 동안 이제 지목이 일단 대지이기 때문에, 대지는 뭐 큰 문제 없이 건축이 가능한 토지다. 그래서 가치가 높은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인터넷이 느려서 요 공시지가가 나타나진 않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상승 중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공시지가 대비 뭐 시세랑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공시지가보다 시세가 비싸다고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를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지목을 살펴본 다음에 용도지역을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용도지역을 이제 살펴보면 봅시다. 요 물건 같은 경우 용도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죠. 2종 일반 주거지역. 그러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어떤 건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목 같은 경우에는 땅의 겉모습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은 토지의 이제 가치, 내면 가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급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어떤 거냐? 우선 이제 용도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 용도지역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꼭 이제 시청해 보시고 이걸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용도지역은 이제 크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있는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은 비도시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도시지역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순위를 매겨놨는데, 이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1순위, 이제 개발을 하기에 1순위예요. 그래서 투자 가치가 높은 땅이거든요. 근데 이미 개발이 돼 있으면 이제 시세 차익을 보기에는 이미 이제 고평가되어 있으면 매력이 좀 적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주거지,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이제 좋다. 그래서 이제 제가 1번으로 해놨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요게 이제 두 번째로 좋은 땅들. 그 다음에 이제 생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을 3순위로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토지 투자의 중수 이상이 되면 보시면 좋습니다. 무조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이제 생산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도 잘만 판별하고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좋은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판단을 못하고 조금 비싸게 산다든지 규제 분석을 잘못하면 조금 이제 투자에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초보들이 투자를 한다면 그냥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게 여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이제 2등급인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들이 있어요. 우선은 이렇게 5개 용도지역이면 웬만큼 이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하면 이제 토지용계 확인서 다시 보면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은 좋은 편이다.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 왜 이제 용도지역이 중요하냐면요.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범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 건폐율은 넓이를 뜻하고요. 용적률은 높이의 제한을 뜻한다. 이렇게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역 하면 중층 중심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파트도 건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부안군 조례를 살펴보면 15층까지 이제 지을 수가 있고요.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를 못 지어요. 그래서 1종보다는 2종이 더 좋다. 그 다음에 같은 100평 땅이 있다면 60%까지 지을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땅이 120평이었죠. 120평. 그러면 이제 120평 곱하기 60%니까 1층 바닥 면적을 곱하기 60%, 0.6. 아니면 곱하기 60%. 그러면 72평까지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건물을. 그럼 72평이면 편의점 하나가 보통 한 20평 정도 잡으면 되니까, 편의점 한 3개 정도가 넉넉히 들어가는 규모다. 그럼 72평이면 되게 면적이 1층 바닥 면적이 72평이 나온다면 면적이 넉넉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120평 면적이면 꽤 좋구나. 그 다음에 전체 면적이 이제 250% 높이 제한 혹은 전체 면적이래 보시면 되는데, 120평 곱하기 250% 곱하기 2.5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대 건물을 300평까지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50
바닥 면적은 70평대, 최대 면적은 300평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었을 때는 내가 웬만큼 원하는 면적이 나온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그럼 주로 이제 어떤 걸 건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려면 이 토지 이용 계획에서 통합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의 지난 시간에 용도 지역에 따른 설명을 알려드렸는데 2종 일반 주거지역 하면요 이제 층수 제한이 지자체 조례마다 다른데 뭐 15층 제한인 데도 있고 12층 제한인 데도 있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고요. 세모는 못 짓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세모는 못 짓는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지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지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제 1종 근생, 2종 근생까지도 조건만 맞으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큼 돈 되는 아파트나 뭐 일반 뭐 1종 근생, 2종 근생 이제 상가를 이야기하죠. 상가를 지을 수가 있고 공장이나 창고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은 되게 좋은 땅이다. 그래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합으로 눌렀을 때 이렇게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가 돼요. 동그라미는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 세모는 조건이 맞으면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X는 못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되는 시설물인 요리 아파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거는 이제 빌라 이런 것도 가능하고 휴게 음식점이라든지 일용품 판매점, 편의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니고 이 용도 지역에서 가능하고 또 하나 조건을 봐야 되는 게 건축법상 도로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지목과 용도 지역을 봤을 때는 두 개 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목도 괜찮고 용도 지역도 좋다.